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피디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복 받으실 겁니다. 어우, 복 받을 정도로 제가 야심차게 길게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게. 야심차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방 PD가 핵심만 맨날 요약해갖고 오는 사람인데 이게 길게 준비했으면 얼마나 이게 지금 스토리가 있길래. 제가 막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소장님 덕분이라고 할게요.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칭찬을 하면 방 PD는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아마 딱 종목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심지어는 저는 제가 왜 복 받으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년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근데 올해 투자하는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투자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론뿐만 아니고 타이밍, 그러니까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도 점쳐져야 되고 성장도 해왔고 이래야 되는 거고 시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죠. 이번에 무너졌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저평가여야 됩니다. 저평가여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의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무너졌잖아요. 다들 겁내하는 타이밍에 저는 시장이 겁을 낼 때 그때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실패한 적이 없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네. 마인드셋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본데. 네. 자, 이제 실타래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봐. 일단은 제가 이 회사는 시험 인증 전자기기 시험 인증을 하는 회사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자기기 시험 인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상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난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진 않아요. 시험 인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허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등록 사업이 아니라 허가 사업. 그럼 뭐 허가 업체가 또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진입장벽도 높은 게 뭐냐면 뭐 계측기,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또 몇 개월 동안 그 정부에서 이거를 확인하면서 테스트 거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그때서야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동안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허가받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재밌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고 파는 거면 지속적으로 그래서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인증 제품 누군가 만든 걸 가지고 인증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한 번 하려고 사업을 한다? 이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의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네. 그래서 의도적이지는 않은데 독점이 되어 있다. 그럼 뭐 4개 있다고 했는데 4개보다는 그 나머지 3개보다는 완전히 확실하게 위에 있는 거. 왜냐면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인증과 교정이 있어요. 인증은 이제 처음에 테스트하고 하는 부분인 거고 안정성 테스트하고 뭐 위험성 테스트하고 하는 거고 교정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딱 그 단어 그대로 잘못된 거 고쳐주는 거. 교정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갑자기 리바이스 의류회사가 아니라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그 리바이스 청바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렇지. 그거를 알고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강 막 캐고 그랬을 때 광부들한테 그 천막 가지고 천막을 원천으로 그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게 청바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을 캐기 위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를 제공하는 게 리바이스인데 그렇지. 전자 이런 기기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한테 꼭 필요한 게 인증 회사인 거죠. 실질적으로 인증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제품이 다 받아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의무가 있는 제품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제품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도 이걸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증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인증 마크 보잖아요. 그렇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지. 신뢰도와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예, 국가에서 이 지정해준 이 기업만 이걸 할 수가 할 수가 있는데 있는 예, 거니까. 여기서 전문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했다고 하면은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증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얘기는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제품들이. 특히 뭐 로봇 뭐 무선 이런 게 엄청 늘어나잖아요. 점점점 늘어나면서 무조건 여기는 수요가 발생한다. 그야말로 그거네. 이제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기만 하면 그렇죠. 저절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네.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하다못해 안마의자에도 무선 그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무선 이어폰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다 여기서 인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전자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렇지. 거의 뭐 독점 형태다 보니까 그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을 보면 16% 정도 돼요. 15%. 16%. 내년. YOY로. 예. 그러면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지. 예. 근데 시가총액은 아직 1000억 저기 얼마죠? 800억? 또 안 돼요. 800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 자체가. 이번에 또 떨어지긴 뭐 시장 깨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또 갖고 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바닥을 봤다. 만약에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달러빚이라도 내야 된다. 오. 야, 제 투자 스타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구만. 그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타이밍과 종목과 저평가되어 있는 완전 소형주와 성장성은 아직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김수철이라고 해요. 응? 김수철? 또 갑자기 또 너무 제가 아재 느낌인가? 작은 거인. 그 차원에서. 김수철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많이 알아서 이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작은 거인,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주인데 잠재력을 보면 거인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HCT입니다. HCT.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참 네. 웃긴 얘기인데. 네. 내가 지금 방송 중이잖아 우리. 네. 근데 내가 지금 처음 들어봤어. HCT를요. HCT를.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참 그야말로 소외주라는 얘기거든. 소외주, 소형주, 뭐 진짜 뭐 그렇죠. 거의 모르죠. 그래. 왜냐면 나는 전 종목을 돌려보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게 있고 뭔가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면 한 번씩은 내가 들어봤을직한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제대로 아는 분도 많이 안 계실 거고, 예, 그러실 텐데 이 역사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HCT가 딱 들으면은 그래?라고 할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옛날 현대전자에서 분사된. 현대전자. 그래서 H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사된 회사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품질 보증 부서가 있었어요. 그 품질 보증 부서가 분리해서 분사해서 세운 회사가 이 HCT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보증 부서에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전자에서 만들었던 그 사업부들이 있어요. 제품들을 보면은 그 사업부가 16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부에서 만든 제품을 똑같아요.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예. 그런 거를 했던 게 품질 보증. 품질 보증한다, 인증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했던 회사인데 이제 이게 왜 분사가 됐냐면 당시에 이제 97년도죠.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은행 채권단에서 사업부들을 팔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분사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품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곳인데 소외됐던 거죠. 신경 안 썼던 거예요. 신경 안 썼다가 이제 여기 있던 41 몇 명 정도의 종업원 그 직원들과 이때 당시 부서장과 뜻을 모아서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51%는 간부들이 51%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직원 같이 따라간 직원들이 했는데 퇴직금까지다가 같이 쏟아부을 정도로 똘똘 뭉쳐 있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똘똘 뭉쳤다는 표현을 왜 하냐면 이 회사가 지금도 보면은 종업 직원 수가 매년 늘어나요. 퇴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 계속 늘어나요.
뭐 이때도 보면은 완전 가족 같지 않습니까?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IMF 터져가지고 회사 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하는데 퇴직금도 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리고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퇴사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어떻게 보면 네. 충성도도 높지만 네. 또 다르게 보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란가든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그런 뭐랄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 그렇죠. 네.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애사심도 있고. 그렇지. 네. 그렇게 이제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그 현대 교정 인증 기술원이었어요. 기술원. 아우 고리타분해. 무슨. 근데 이제 2007년에 본사를 여기 이천으로 옮기면서 HCT라고 이름을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딱 된 거죠. 네. 그냥 그때 이름만 보면 꼭 무슨 완전히 저 공기업 냄새가 그냥 풀풀 나네. 네. 근데 하는 일도 거의 사실 공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시험 인증하는데 뭘 테스트하는 거냐 그렇지. 보면은 공기업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뭐 전자기기니까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지,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그 기능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업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시장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배터리 시장입니다. 예.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블루투스 쪽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무선으로 뭐 하는 것도 많지만 배터리 시장이 가장 커지고 있어요. 전기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자율차는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잖아요. 자율차는 무선이 없으면 무선 통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다뤘던 종목에도 있지만 예,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인증은 무조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인증 허가 받는 거라면은 내가 생산하는 회사라면 장비를 내가 사다가 계측기랑 하면 측정기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성비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거기에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또 몇 달 동안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생산하는 사람이면 제품 하나 인증받자고 그거다 설비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 배터리 우리 휴대폰이다 그러면 휴대폰 모델이 뭐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나 받고 나면 이 인증하는 친구들은 할 일이 없잖아. 네. 그냥 계속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인증이라는 거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모델이 한 번 나왔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라면 이게 성공했으니까 다음 시리즈를 만든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일반 소형 가전회사 같은 경우는 엄두를 못 내죠. 엄두 못 내겠네. 예. 그래서 아웃소싱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게 구축되어 있을까?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인증과 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교정은 또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더라도 교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해주는데, 작년에 5월에 이 교정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작년에 3.9%가 인상됐습니다. 네. 교정과 인증은 이 회사에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인증이 3분의 2 정도, 교정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방 PD가 계속 좋은 얘기만 많이 했는데 단점도 좀 있는 거 아니야? 단점을 얘기하면 채널이 돌아갈 것 같은데. 기껏 얘기해놓고 단점 얘기한다고? 네. 근데 단점, 제가 그러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라고 해야겠죠. 우려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현금 유보율이 낮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다는 거. 현금 보유를 안 하는구나.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또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제가 당근으로 다시 드릴게요.
이 회사가 그 투자를 계속 그러니까 장비를 계속 사서 캐파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갔어.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이 생겼다, 현금이 생겼다,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을 시키고 사업 성장을 시킵니다. 그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어허. 그건 나쁜 게 아니네. 네,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굴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15,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장은 15% 이상씩 한다고 했잖아요. ROE를 제가 최근 3년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도에 ROE가 12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17이 나왔고요. 2021년은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 보면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성장은 계속 하고 있고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ROE는 계속 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금을 얼마만큼 잘 투자하고 그렇지. 잘 키워서 잘 수익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매년 5월 되면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뭐 우량기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기업부 변경하라 하지.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442개가 우량기업에 올렸는데 그 중에 6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실 조건이 안 되는데도 올라갔어요. 뭐야? 이거 그럼 혹시 뭐 무슨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특혜는 아니고요. 특혜는 아니고 조건들이 뭐 자본금 얼마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올라갔다는 건 이유가 ROE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성이 좋다는 걸. 네. 그걸로 좀 우량기- 나머지는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그 나머지 조건들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감이라고, 이건 우려감이라기보다는 과거 이력. 그러니까 그 2007년이었죠. 2017년이었구나. 17년에 그 갤럭시 노트 7였나요? 배터리가 폭발했던.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시험 인증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장비를 갖췄는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팍 키고 생산 중단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건 좀 있겠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면 여기는 타격을 좀 입는다. 인증을 해줬는데 그 인증된 게 뭐 무슨 갑자기 엉뚱한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네. 그럼 신뢰성에 굉장히 의문이 되겠네. 네. 그럼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주봉인가? 주봉을 켰는데요. 제가 주봉 킨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 코로나 때, 이때 코로나 때 하락했을 때잖아요. 이때 가격이 보면 6,800원, 700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 이때 당시에 창업했던 3인방이 있었죠. 맨 처음에 이 회사에 3인방이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분을 매입을 더 샀어? 이때 매입을 했습니다. 오. 매입을 해서 자신 있다 이거. 이렇게 V자 반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한 2001년 정도 지나서 요쯤에 왔을 때 요때였을 거예요. 요거 꼬리 달린 거. 요때 주식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다시 또 팔았어요. 그 팔아가지고 여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깨졌구나 그때. 근데 이때 다시 견조한 매출을 발표하면서 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점 찍고 떨어진 거. 뭐 시장의 하락인데 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일봉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지금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바닥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장대 떡볶이가 보이기는 하죠. 거래량이 좀 부족하네.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기 전에 모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는 제가 이거 투자하는 방식 자체는 시간이 내 편인 상태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일주일 안에 뭐 쇼부 봐야 된다. 아니면 뭐 1년 안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지금 제 적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건 점점점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 이거를 가령 예를 들어 목표 주가를 17,000원 정도로 18,000원 이렇게 여기 요 고점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한 70%, 80% 정도의 예,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더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수익이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서 수익 보장형 실패하지 않는 수익 보장형 종목이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바로 연결해서 그 기업 재물을 좀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800억이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초소형주네. 매출액을 보십시오. 오호.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이익이 아니에요. 100억이 넘어요 지금. 매출액 대비. 그러네. 영업이익률도 좋다는 얘기죠. 지금 딱 봐도 대충 계산해봐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깝네. 부채도 없고요. 유보율 뭐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 이거는 뭐 현금 유보율이 아니고 이제 네. 전체 유보율이니까. 영업이익률은 17, 18, ROE는 말씀드린 대로 16, 15를 항상 위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지금 PER이 6.5를 예상하고 있긴 한데 보통 보면 10 정도 됩니다. 11 정도. 근데 이거는 외국 기업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한 15 이상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전평가인 건 확실한 거고, 이게 차트로 다시 넘어가면 문제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늘면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것이다. 네. 그리고 아마 시장이 관심을 받는 순간 지금 이 정고점이 목표 지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됐다? 그냥 뚫고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가파르게 막 갑자기 막 올라갈 그 정도의 종목은 또 아니라서 네. 그렇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종목, 투자 종목이다. 네. 평균 정도로만 올라가도 이격에 의한 상승만 해도 충분한 수익이 있을 수 있겠네. 네. 야, 이거 참 그 요즘 같은 하락장에 네. 리바이스 같은 주식, HCT 잘 봤는데, 네. 야, 이거 참 난 큰일이네. 왜요? 나는 이제 너무 짧어. 그게 다음 아니 종목이. 큰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컨셉을 바꾼 건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좀 그전에는 좀 짤막하게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졌고, 소장님이 방 PD고 제가 소장님이 된 것 같아요. 방 소장이야? 방 소장, 정 PD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그래도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깊이 있는 그런 그 분석, 연구 이런 부분들. 난 사실 HCT는 사실 뭐 회사명을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회사명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이런 회사였구나 처음 알았거든.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숫자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네.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뭐 방 PD는 지지 않는 종목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저도 그렇게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준 우리 방 PD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뭐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지 뭐. 네, 이걸로 마친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